어떻게 갑자기 블록체인 업계로 이렇게 풍덩 빠지게 되신 건가요? 그걸 한 달 만에. 축하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V 투자하실 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 노하우를 꼭 유념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덤TV 아나운서 박미정입니다. 오늘은 저희 토크쇼에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는 분을 모셨어요. 한영재 팀장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볼트를 열심히 저변 확대하고 있는 한영재라고 합니다. 드디어 모셨어요. 팀장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지나가다가도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인사하고 가기 바빴는데 사실은 어떤 성격을 가지신 분인지 일을 하거나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타입인지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일단 거짓말하면 얼굴에 티 나고요. 그럴 것 같아요. 거짓말하면 얼굴에 바로 티나고 네. 빨개지고 막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업을 전달할 때도 선택권은 분명히 그분한테 드립니다. 내가 여기서 이윤을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약간 나쁜 머리를 쓴다던가 네. 그런 거는 안 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전달하다 보니까 약간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전달 안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전달해? 네. 그러면 그거를 A, B, C, D 이렇게 풀어드리죠. 그 누군가를 만나러 가서 저변 확대를 한다고 했을 때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정확하게 인정하고 아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그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풀어내고 오는 편입니다. 이 블록체인 업계의 저변 확대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암호화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거래소를 통해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쵸. 방법이 있고요. 네. 채굴기라는 걸 통해서 내가 참여적 공증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스스로 채굴기를 구매해서 참여적 공증자가 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비트코인 볼트를 모르던 분들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걸 우리가 통틀어서 저변 확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물류 쪽에 저변 확대하는 일을 저희가 했었어요. 네. 하면서 정말 전국 다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그게 잘 안 되면서 사람에 대한 상처를 좀 받고 한 몇 년을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다가 한 3, 4년을 저한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3, 4년을 이쪽에 네가 일을 해야 된다. 네. 안 합니다. 라고 하다가 근데 뭔데 도대체 이 3년, 4년 동안 이 같은 얘기를 할까 싶어가지고 회사에 와서 한 달 정도 공부만 했어요. 예전에 사업을 할 때는 매출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은 매출보다는 쉐어 콜렉트 밸류 그로 네. 이 단어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매출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같이 공부하고 그걸 느꼈을 때 네. 그때 들어오세요 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모르는 상태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투기 같아요. 제가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전화를 주시는 분들 중에 그러신 분들이 있으세요. 언니가 소개했다, 누나가 소개했다, 동생이 소개했다. 많죠. 네. 돈은 넣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죠. 일단 돈부터 넣어놓고. 일단 돈부터 받은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잘한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라도 시작을 해서 비트코인 볼트에 대한 저변 확대를 할 수 있다면 맞겠지만 요만한 오해야 사소한 오해라도 있다면 네. 관계십이 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먼저 받기보다는 비트코인 볼트라는 애가 어떤 아이고 아이담은 어떤 회사고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짚고 가야 될 거는 저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전문가 아닙니다. 한 단계 한 대 공부하는 사람인데 네.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하기보다는 비트코인이 왜 생겨났고 비트코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비트코인 볼트라는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도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네. 가지고 있고 해결하고자 노력해서 나온 아이가 비트코인 볼트고 그거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경제적 손실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그 때문에 지금은 비트코인이 됐던 비트코인 볼트가 됐던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채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요만한 컴퓨터가 하나 필요하잖아요. 네. 전기라는 걸 먹는데 한국에서는 그 전기값이 싸지 않아요. 네. 우리가 냉장고도 큰 냉장고 쓸 때랑 작은 냉장고 쓸 때랑 전기값이 다르잖아요. 클라우드 마이닝을 그래서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암호화폐를 하나 채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하면 가장 절감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게 바로 우리 비트코인 볼트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중 하나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채굴에 참여를 할 때는 채산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거를 분명히 따져보고 참여하시는 게 좋고요. 참여적 공증자로서 참여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경제적 이득과 트레이딩을 했을 때 찾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 비교할 수 있다라 그러면 거의 99%는 참여적 공증자로 채굴에 참여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스캠을 당하지 않으려면,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거 꼭 주의하세요 하는 한 팀장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게 100% 정답은 아닙니다. 스캠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복리를 준대요. 어떤 복리를 주나요? 내가 암호화폐 채굴에 참여해서 암호화폐를 받았는데 이거를 일주일간 찾지 않으면은 막 이자가 하루 1%씩 붙는 이런 되게 당황스러운 멘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우리 암호화폐는 분명히 하루에 채굴되는 양이 정해져 있고요. 그걸 내가 얼만큼 참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분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으라는 얘기를 참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찾지 말고 감아라. 그 다음 많이 쓴 단어가 락거른다. 못 찾게 돈. 못 찾게. 내가 채굴에 참여해서 내가 암호화폐를 얻었으면 내 거잖아요. 네. 내가 어느 순간 그럼요. 팔 수 있어야 되고 어디든지 세상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회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락건다, 감아라, 복리 줄게 요 세 단어만 피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명시 시청자 여러분들도 부디 투자하실 때 한 팀장님께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 노하우를 꼭 유념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영재 팀장님께서는 어떤 일에 있어서는 딱 강단을 내리실 수 있는 그런 단단하신 분이라고 많이 느꼈어요. 맞나요? 감사합니다. 땡큐. 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꼭 있었어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 힘나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세상에 감동. 그거는 꼭 좀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출보다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러면 한 몇 년이 지나가도 정말 탄탄하게 그룹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